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노인병내과 최정현 교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차 감소하는 증상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근감소증은 골격근량 감소로 인해 근육의 힘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질병 진단 코드를 부여받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큰 병이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피곤하고 잠을 잘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예전만큼 운동하기가 어렵거나 급격하게 기운이 없어지고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활력이 없어지는 증상, 힘이 없어 빈번하게 넘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근감소증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30, 40대에 비해 30%가량 줄어들지만 근육이 없어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체중은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의 10%, 70대의 25%, 8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근감소증에 해당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거나 근육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늙으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노쇠나 근감소증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양, 운동, 만성질환 조절을 적절히 관리하게 되면 노화 속도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지만, 노쇠나 근감소증이 어느 임계점 이상에 진행하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육은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뼈나 혈관, 신경, 간, 심장, 췌장 등 신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육이 힘을 잃으면 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새로운 혈관과 신경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지방간, 심장병, 췌장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고 근육의 혈당 흡수와 사용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주요 사망 요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에 취약한 노인분들은 근육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은 현재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한 예방과 영양 관리가 곧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화로 인하여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자고 잘 먹으면서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동으로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저항성 운동, 관절의 가동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유연성 운동, 몸의 밸런스를 잡는 균형 운동을 모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자전거 타기와 수영, 걷기 등이 있고, 근력 운동으로는 아령이나 탄력밴드를 통한 부하 운동이 있습니다. 저항성이 느껴지거나 약간 불편할 정도까지 신체나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유연성 운동과 일자로 걷기,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기와 같은 균형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은 부하 운동, 저항성 운동이나 고령에서는 저항성 운동만을 강조하다가는 관절이나 인대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낮에도 적절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움직이기가 귀찮고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 적절한 각성과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수면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50%에서 60%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30%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이 적절히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감소증이 가속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현재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용 약제가 많아지게 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어 질병이 많아지고 질병뿐만 아니더라도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서 약의 개수는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약들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식욕부진, 소화기능 저하, 간, 신장의 해독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만성질환과 약제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진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관리만 잘 해준다면 정상으로 회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모든 영양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어르신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식단은 주로 밥, 김치, 나물, 국과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최소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이나 영양불량 상태, 근감소증 혹은 각종 질환에 동반된 상태에서는 1.2에서 1.5g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보통 100g당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에는 20에서 25g, 달걀, 흰자와 두부는 10g, 우유는 3g 정도입니다. 몸무게 60kg의 성인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고기 200g, 달걀 1개, 두부 1모, 우유 200ml를 매일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매일 이와 같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이 함유된 보조식품 제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함량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생성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의 섭취는 한 끼에 몰아먹지 말고 2번 혹은 3번으로 식사 때마다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와 생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감소증은 심하게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이미 지나치게 적어지고 근육량 저하로 인한 관절 기능의 저하, 전신 컨디션 저하, 일상생활 유지 기능의 저하 등이 이미 동반된 경우에는 영양이나 운동요법의 시도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거나 이전과 다르게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 평소에는 들 수 있었던 물건을 들지 못하거나 오르막, 내리막, 계단 이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병원을 찾아 평가와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료센터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 근감소증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약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함께 근감소증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영양, 식단, 운동에 대한 평가와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과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저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노년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최정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